오늘 아침에야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사죄하고 인사드리고 원내대표를 떠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망설이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를 다뤘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러나는 게 옳다. 망설였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죠.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이 문제를 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말에도 조용했고 월요일에도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퇴하는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또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사과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퇴의 변도 저는 들으면서 말이 참 길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정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너는 물러나야 돼. 지지자들이 너 그래서는 안 되라고 했을 때 물러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처지입니다. 이따가 다뤄보겠지만 지금 새로 불거지는 의혹들은 수사를 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초한 겁니다.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실과 함께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시점에 선봉에 서 있는 장수가 저렇게 화살을 많이 받고 칼을로 온몸을 베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물러난 거 잘했지만 이런 걸 김성환 평론가님 만시지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호미로 막아도 될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지금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저랑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지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저렇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특히 원내대표라고 하면 지금 야당하고 원내 협상을 주도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타이밍을 놓쳐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지금은 이제 아예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될 위험에 빠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나 잡음들이 나오는 것, 이걸 적시에 처리를 못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사실 집권당 원내대표면 대표하고 또 다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이 망설이는데 당에서 누가 당신 물러나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지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 전체의 투표로 선출되다 보니 의원들도 아마 쉽게 물러나라 이런 말 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같이 고생했던 동지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분 망설였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어제 백운기 앵커님이 올린 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는데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세운 정부가 아니죠. 사실 계엄이 터졌던 날 탱크를 목으로 막아내고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같이 집회를 해주셨던 많은 시민과 국민이 함께 세운 정부고 그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것은 개혁해라, 쇄신해라, 내란 세력 척결해라, 그리고 민생을 살려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지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때 묻은 손으로 어떻게 개혁 법안을 밀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국민들은 자칫하면 그 때 묻은 손만 본다라고 언중이 꾸짖으셨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한 부분은 일부분 높이 평가합니다만 저도 아쉬운 부분은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했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이러다가는 국정 동력까지 악화될 수 있다.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에서까지 거치 압박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거치 입장 표명을 한 이 타이밍은 매우 아쉽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쏟아진 의혹은 10가지가 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지만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보좌진들이 있지요. 그 보좌진이 여의도 맞돌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부적절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칼을 휘두르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지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보였냐? 그게 아니잖아. 그럴 때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까지 그 보좌진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 다 해놓고 너네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자르면 가냥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보면 그 보좌진들, 제가 보좌진들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는 그냥 이런 정도 하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정말 센 거는 놔두고 가벼운 걸로 툭툭 잽을 날린 것 같아요. 변호사도 2명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놈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뭡니까? 이제는 돈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떠났으니까 웬만하면은 봐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다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 또 3대 특검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위에 있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렸다는 것에 이제 실체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부의장 구의 부의장 카드를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한 것까지도 덮으려고 했다. 이건 사실이라면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냐 이런 말 나오는 처지까지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더 큰 문제인데요. 강선우 의원과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고 강선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인데 서울시 의원 김경희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 되게 해달라고 1억을 갖다 바친 모양이에요. 강선우한테. 그걸 받으면 됩니까? 받아놓고 이제 상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뭘 몰라. 잘못하고 벌 받아야지.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야 강선우 진작 날리길 잘했다. 만약에 저거 장관 자리에 있는데 이거 들통 나가지고 문제에서 커졌으면은 이재명 정부 어떻게 될 뻔했나.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단수 공천이 됐어요. 김경희. 아니 1억을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공관이요, 그래 간사인데 어떻게 그 다음날 공천을 받아요? 그러면 그 1억은 어디 갔어요? 둘이 나눠 먹었나? 뭐예요 이게? 이런 상황까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먼저 강선우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둘이 통화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 정말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세요. 만약에 안 받는 거. 그거는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 일단 저 내용을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약간 짜깁기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이제 보면 알겠고, 강선우 태도를 보면은 저런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있나 참 한심하지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의 말은 참 거룩하지요. 구구절절히 참 지당한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거를요,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아니고 의원님 상의 좀 하지요. 그래서 만났는데 쭉 듣는 것을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녹음한 게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걸 녹음을 해놓고 제3자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3자가 보좌진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김병기는 계속 거기에서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뭔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졌고 그 다음날 단수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강수영 변호사님 수사해야죠.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범죄에 해당되는 거고, 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어제 근데 김병기 의원의 이 녹취를 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난 것, 그리고 MBC 보도를 보다 보면은 약간 퍼즐이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명료하게 스토리가 안 그려지는데, 제가 구슬들을 모아서 한번 꿰어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제 추론입니다. 자, 결정이 났더니 이 김경이라는 사람들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 이런 호소를 하는 걸로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 김경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안 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주기로 결정이 나니까 김경 이 사람 입장에서 돈이 1억이 갔는데 공천이 안 나와. 그럼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저는 원내대표 이런 얘기 합니다. 어차피 김경이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뭔가 이걸 폭로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돈이 갔는데 공천이 안 오니까 그냥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김경이라는 사람이 22년 이 무렵에 기자회견 한 자료가 있는지를 봤더니 안 보여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공천 받았으니까.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기자회견 안 했다는 거거든요. 즉 저 녹취에서는 김병기 의원은 뭔가 이거 문제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강선우 입장에서는 이걸 돈을 받았는데 공천이 안 가니까 지금 난리 친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거는 기자회견하고 난리치면 어떡할까.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떡해요. 이거 왜 나한테 상의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결론은 공천을 줘버렸다면 그러면 그 1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강선우 의원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김병기 의원 역시나 알고서도 묵인을 했다면 이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처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공당에서 공천을 이런 식으로 공관위가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고 업무방해이고 이게 그리고 이거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좀 전에 기소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소를 하면서 특검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런 돈 문제가 펼쳐진다 이러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도 저 지방선거 공천 받을 때 밑에 사람도 공천 주면서 현역 의원들 돈 받아먹는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예. 지금 사실 이거는 핵폭탄입니다. 아마 보좌진에서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래도 버틸래라고 이제 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를 찾아가서 저렇게 울며 불며 얘기를 했느냐. 김성환 평론가님, 그때 이제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은 무슨 교수 출신인가? 예. 그냥 외부위원이죠. 좋게 말하면 그냥 모양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핫빠진 거예요. 간사 김병기 의원이 실권자였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의원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좀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은 강선우 의원이 어디까지 이걸 알고 있었는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천과 정말 그 1억 원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컷오프 대상이었다는 거죠. 다주택 문제가 걸려가지고 컷오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번 사단이 터져버렸던 거라요. 그 전에 돈이 갔다는 거고. 근데 강선우 의원 지금 그 녹취 내용을 보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돈을 받아놨는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협박을 하든 뭐든 뭐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당혹스러워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쩌다 저렇게 했을까라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말이 안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는 자기도 아는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받아놨는데 컷오프 대상이 올라간다는 거를 이미 인지했고 그러니까 김기영 의원이 너 돈 줬는데 왜 나를 컷오프 시키려고 해? 라고 반협박하듯이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김병기 공관이 간사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거꾸로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공천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죠.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야 김경 안 돼. 딱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날 거고 돈은 받아놨고 만약에 됐으면은 자기가 힘을 써서 됐든 안 됐든 간에 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해줬을 판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찾아와서 나 돈까지 받아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김경희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할 텐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제 다 속을 다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 돈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나만 죽겠어요?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거. 근데 왜 공천을 그럼 그 다음날 줬지? 그럼 그 뒤에 저는 지금 이게 보좌관들이 핵폭탄을 터뜨렸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핵폭탄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이래도 안 물러나면은 자 그러면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혜원 원장님 울지 말고. 안 울어요. 속상하시겠지. 네. 근데 그 다음날 공천을 받았어요. 1억이 어떻게 됐길래 공천이 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선 의원의 해명은 돈은 받은 즉시 바나나라고 바나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 지시가 이행이 돼서 돈을 정확하게 돌려줬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직 안 나와서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주었다고 지금 보도상 추정이 되고 있는 김경시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젊은 우리 당의 지방의원들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났는데 1억 없으면 정치 못합니까?
1억 줘야 공천 받는다라는 인상을 지금 많은 정치 신인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국민들이 앞으로 민주당 공천이 깨끗하다, 그 공천을 통해서 선발된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수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천제의 공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마 이게 수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당장 수사해야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민주당 구성원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당 전체에 대한 이게 의구심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같이 고생했던 뭐 동지던 간에 당원이던 간에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래야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세워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부터 제가 이 문제를 비판을 하니까 뭐 지금도 조금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억울한 거 아니냐. 응?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이 받았을 뿐이고 보좌관이 받은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김병기 의원하고 상의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보좌관이 받아서 문제가 보좌관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강선우는 제3자라면은 빨리 돌려주고 보좌관 형사고발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 보좌관 수사 받게 하고 강선우 의원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렇게 처리하면 심플해요. 근데 왜 이걸 김병기 공관위 간사한테 와갖고 상의를 하고 앉았냐고요. 결국에 공천까지 왜 줬냐고요.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좌관의 문제에 국한된다면. 그리고 공천을 갖다가 부탁하려고 현금 1억 원을 주는 사람이 보좌관한테 돈을 왜 줘요? 그걸 의원한테 주지. 당연히 실권자한테 주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 아니에요. 무슨 보좌관한테 덮어씌우는 프레임을 어떻게 세워요? 이 사안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이요,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공관위원한테 그 돈을 줬다? 공관위원은요, 정말 공평무사, 절대로 쳐다보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력고사 출제위원들 집어넣어 놓잖아요. 꼼짝도 못하게. 휴대폰도 뺏고 가족들하고 연락도 못하게. 왜? 공정해야 되니까. 지금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김병기, 강선우 이런 자들은요, 배신자들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고 혁명했고 빛의 혁명을 했고 그 눈보라치는 데서 윤석열 끌어내리기만 하려고 한 겁니까? 새로운 나라, 이렇게 막 개판으로 가는 나라 안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차명계좌로 이렇게 거래하는 거 보고 그 다음날 곧바로 사퇴했죠. 이건 더 큰 일이에요. 자, 강선우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렸어요. 어제 올렸군요. MBC 보도와 관련해서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때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 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고 해당 내용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취된 것입니다.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공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와, 참 어리석네. 이거 정말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다 책임 전가하는 건데 100% 정말 맞다고 신뢰한다 시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김병기 공관위 간사는 민주당의 한 자기 지역구 보좌관에 돈을 1억이나 준 사람을 단수공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돌려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돌려줘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룰을 깬 거예요. 저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그냥 공천 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김병기 간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살자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강선우 의원은요, 빨리 경찰 수사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저렇게 당황스러워했던 거는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도 돈을 받았을 때 의원도 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인 거예요,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무국장이 돈을 받으면 의원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건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주지 말고 돈 다시 되돌려 주고 돈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진해서 자복하고 이렇게 하고 끝냈어야 될 사안을 어찌됐든 간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대가성으로 공천을 준 것처럼 결론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비껴가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도 다 동시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받아서 당황스러웠다면 당의 윤리감찰단에 바로 신고하고 바로 돌려주는 것을 직접 확인해서 윤리감찰단에 이게 들어와서 바로 돌려줬고 신고도 한다.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지. 밟았어야 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저 사람이 뭔가 나쁜 시도로 접근해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의원이 단호하게 처리를 했구나라고 오히려 더 신뢰를 쌓았을 텐데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랬던 게 아닐까. 근데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에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민주당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휴대전화 메시지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 언행을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은 요즘 맨날 야단 맞거든요. 어떻게 해서 성부인데 혼자 세웠느냐, 민주당 혼자 세웠느냐라는 말을 들 때마다 제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언행 주의하고 정말 이번 일을 교훈으로 다시 한번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없도록 의원들도 공관이 앞으로 되실 분들도 이걸 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명도 지금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한테 바로 보고했다. 지금 김병기 의원 만나서 질질 짜던 것이 발표 하루 전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그날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사전에 받았고 그리고 그 녹취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전날 처음 상의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상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상의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서두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을 했다는 거는 중요한 얘기인 거를 알고 녹음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상의를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한 거고 그다음에 녹음을 한 동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나는 개입된 게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만류했어. 나는 이거 아니라고 했어. 이거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는 강선우 의원의 이런 지금 해명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차하면 보장하는 게 다 뒤집어 씌울 지금 느낌이거든요. 내가 받은 거 아니고 난 돌려주려고 했는데 뭐 걔가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난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미리 좀 권유해 드립니다만 그렇게 갔다가는 다시는 정치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이런 반응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네들도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진작에 물러나고 이렇게 더 문제를 안 키웠다면 물론 이제 이런 게 가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였거든요. 근데 너희들도 똑같이 하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나라 못 만듭니다.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좀 만들어 달라고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네들도 이런 짓을 했다고 그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이런 배신자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녹음을 하는 건 또 그렇다 쳐. 삼자한테 왜 그걸 전달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더 답답한데요. 이게 뭐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걸 옹호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 하겠지만 그때는 지가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전달했겠지. 그렇죠.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대응했어. 잘했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녹음을 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나는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서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난 면피될 거다. 이 계산을 하고 사실은 녹음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당내에 굉장히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사안인데 그걸 제3자한테 조서심 이렇게 폭로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이 국정원 출신이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3구 대선이에요. 2022년 3월 9일 0.73으로 패배했어요. 완전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슬픔이나 그 박탈감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돈을 받은 게 바로 다음 달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거 한 건으로 안 끝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점점점 수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빨리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고 합당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은영훈 님이 딱 정답을 주시네요. 김병기와 강선우는 의원직 내려놓고 철저한 조사를 받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라. 길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병기 의원 또 배우자가 뭐 카드 쓴 거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퇴도 했고 뭐 이것에 비하면 지금 이건 또 세 발의 피올시다.